자, 무명전설 가수들의 활약이 지금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종영이 되면서 살짝은 언론 기사에서 뭔가 주춤해 보일 수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은 굉장하다라는 걸 제가 오늘 팩트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전설에 등장한 가수들의 음원 차트에서의 순위가 굉장한 변동이 컸거든요. 놀라운 점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자, 우선 팬심 울린 레전드 무대를 다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무명전설의 디너쇼. 첫 회부터 시청률이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명들만으로도 이 정도의 시청률을 확보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심지어 이번 무명전설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지만 탑10 안에 들지 못했던 탈락자들의 무대도 보통 갈라쇼, 디너쇼에서 함께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무명전설은 사실 탑7도 대단하지만 탈락한 이들도 이미 팬덤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탈락했고 누가 마지막에 남았고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 이런 무명들이 다시 등장해서 함께 공연을 한다 해도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때는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나는 우리 탑7 멤버들만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이 더 많았다면, 무명전설은 시청자들과 출연한 99명의 무명 가수들 모두의 축제 디너쇼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한가락 씨 같은 경우가 이룬혜 씨와 더불어서 무명으로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수들의 등장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이게 많은 분들에게 집중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조성환 씨 역시 탈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자, 이런 서사가 있는 무명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이 무명전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탈락한 참가자들이 등장하는 방송편에도 많은 분들의 응원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첫 방송 때 시청률이 6.4%를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검색어만으로도 탑10 안에 들어간, 그리고 이 무대가 너무나 멋지지 않나 싶어요. 어찌 본다면 유지우 씨가 대장전에 나갔다면 장한별 씨가 그래도 저는 아마 탑10 안에는 무난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유지우 씨도 결국 탑10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팀을 위해서 희생하며 바톤을 건넸던 유지우 씨가 결국 탈락을 해버리고 장한별 씨가 올라갔던 이 엄청난 서사가 겹쳤던 두 사람이 같은 합동 무대를 서는, 그러니 방송을 찍고 시청자 반응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웃고 울었다. 하루의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났다. 손태진 하루의 듀엣이 기대가 컸다.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재밌다. 감동과 웃음 다 잡았다. 트로트 예능인데 감성이 남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방송부터 화제성을 장악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각 가수들의 서사도 디너쇼를 통해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이번 2화에서는 하루 씨가 가슴 뭉클한 어머니의 산소를 찾는 비화가 공개가 되었고, 없었던 자리에 어머니의 비석도 세워드리고, 또 장한별 씨 같은 경우 호주에 거주 중인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하고, 손은설, 성리, 하루, 손태진, 이룬의 이창민, 조성환, 한가락 등의 4AM 팀 무대까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듀엣 무대와 합동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좀 볼거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이 2등을 했습니다라며 비석을 세워주는 하루 씨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원했던 무명들의 서사와 시나리오가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에서 못했던 소감 발표, 장한별 씨가 부모님을 찾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듀엣 무대들에 대한 감동까지. 무명전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무명전설의 전국 투어 콘서트 상황입니다.
안양 콘서트 대박 났던 거 알고 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달이나 남아있는 서울 콘서트. 자, 서울 콘서트가 진짜 본격적인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무명 가수들의 팬덤분들을 모으기에는 조금은 규모가 작아 아쉽다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사실 이 올림픽홀 대관하기에도 주최사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가왕도, 미스트롯도 다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봄, 여름 시즌은요 콘서트의 꽃입니다. 연말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콘서트 하는 가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아마 여기 대관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보면 이 서울 콘서트의 티켓 매진율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자, 보십시오. 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마우스 커서 화살표를 갖다 대도 뭐 하나 뜨는 게 없죠. 그런데 오른쪽에 가서 대면 손가락 표시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바뀌는 거. 자, 이건 자리가 있는 좌석입니다. 보니까 형광 컬러, 보라 컬러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자, 요런 자리가 바로 뭐다?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잔여석입니다. 잔여석. 그럼 검은색 자리는 뭘까요? 이 검은색 자리는 다 매진된 자리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너무나 소름이 돋는 게 양 사이드 계단석밖에 없어요. 양 사이드에 있는 계단석. 가장 멀고 가장 끝에 남아있는 그런 좌석밖에 색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중앙석의 2층 계단석 다 나갔고요. 다 흑백이죠. 사이드 자리 1층석 다 나갔고요. 스테이지 무대를 기준으로 가운데 VIP석들도 싹 다 매진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스테이지는 여기지만 이 돌출석까지 나와서 가수들이 무대를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전체 좌석이라 할 수 있는데 양 사이드에 남아있는 끝좌석을 빼고는 그마저 앞쪽에 있는 좌석들도 지금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전부 다 흑백이죠. 이거 다 나간 거예요. 예매율이 90%가 넘습니다. 아니 서울 콘서트가 6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남았다니까요. 한 달 남은 콘서트가 이렇게 잔여석 없이 다 팔려 나갔다라는 건 우린 보통 이걸 콘서트 대박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2층석까지 다 나갔잖아요. 이게 정말 무명전설 가수들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서사가 담긴 가수들의 개인 사생활, 아니죠. 사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이들의 사적인 모습이지만 감동이 담겨있는 진실된 인생사가 여전히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응원하여 뽑은 탑7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동창생을 만나듯 반가움과 응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전설의 콘서트 티켓팅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탑7에 보러 가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몇몇 게스트들이 막 지금 게릴라처럼 등장을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 가수들의 모습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콘서트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가수 한두 명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수가 사랑받을 수 있는 탑7 멤버들이 과거 미스터트롯 시즌1의 탑7 형제들처럼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런 흐름들, 팬분들도 똘똘 뭉칠 수 있는 팬 문화, 이런 것들이 무명전설의 대박행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수들에게 있어서 음원 차트와 음원 스밍 그리고 음원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MBN 뮤직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번 디너쇼만 해도 이룬혜 씨가 26만 회를 막
기록하고 있고 이거 엄청난 조회수 아닙니까? 하루 씨가 22만 회를 기록하고 장한별 씨가 41만 회를 기록하고 성리 씨도 38만 회를 기록하고 자 이런 조회수 나올 정도면 무명전설을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음원 차트 순위 성적입니다, 여러분. 음원 차트. 자, 멜론 음원 차트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멜론 음원 차트에서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로트 분야로 우리가 순위를 한번 딱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과연 무명전설 가수들의 음원이 몇 명이나, 아니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사실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이 트로트계의 팬덤 파워가 강하다곤 하지만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인 김용민 씨라던가 현역가왕의 우승자인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이 30위, 4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스터 트롯 전 시즌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건 우리가 그토록 응원했고 무명들이 정말 한번 판을 펼쳐보자 그 마음에 함께 마음이 동하셨던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음에도 아쉽게도 이 탑백 안에는 한 명도 진입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악도 많이 들어주셔야 해요. 멜론 음원 차트, 지니뮤직, 벅스뮤직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음악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만 시청을 하시겠지만 유튜브도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원 차트 순위도 올라갔을 때 이 가수들의 진정한 파급력이 더욱더 거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멜론 차트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가게, 많은 카페 이런 곳에서 탑백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트로트 탑백을 틀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든다면 임영웅 가수처럼 굉장히 순위가 높은 가수들의 노래들은요. 일반 노래 전체 가요 노래 탑백 안에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페나 가게에서 몇 번씩 재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면 전국에 있는 카페와 가게에서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탑백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을 일반인들 전 세대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급력과 인지도는 상승되거든요. 물론 이 음원 차트의 순위가 마냥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무명전설 내에서도 제가 이렇게 인기 순위별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상위권에 성리, 장한별 두 가수의 노래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도 함께 눌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성리, 장한별 두 가수의 좋아요 개수와 순위가 압도적으로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루씨 역시 탑10 안에 진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무명전설 가수들만의 음원 차트 순위를 제가 나열을 좀 해놔 본 겁니다. 이룬애 씨도 요렇게, 김한율 군도, 또 이룬애 씨도 요렇게 보여지고 대부분 성리, 장한별, 그 다음에 하루, 그리고 이룬애, 그 다음 순위가 이창민, 정연호 요 정도 순위로 요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전설 탑7 내에서도 파급력이 막강한 가수 4명을 꼽는다면 성리, 장한별, 하루, 이룬애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한율 군의 노래도 순위에 있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이 노래들에는 이 무명전설 탑7의 신곡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대에 섰었던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 순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이 탑7의 순위가 굉장히 놀랍죠. 이룬애 씨가 7위를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은 4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김한율 군은 심지어 탑7이 아님에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영향력과 흐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면에서 성리 씨가 또 손은설 군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이 비하인드로 공개가 되고 참 제가 이 가수분들의 인터뷰를 따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만나 대화해보잖아요.
진짜 이들이 일명 스타병이라고 하죠.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건방져 보이는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마 콘서트장에 가서 이제 이 멤버들 보잖아요.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그 탑7 멤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 당시에 간절했고 그들이 그토록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역대 시즌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치 그때의 모습들을 보는 것만 같다.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탑7이 바로 무명전설의 탑7이 아닌가. 이제 그들을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죠. 자,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명전설 정옥투어 콘서트. 그야말로 오빠들이 맹연습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탑7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단체 무대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탑7 멤버들이 다 춤에 출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무명전설을 응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 이들이 각자 단독 개인 무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체 무대에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 자, 근데 이런 탑7 멤버들의 트로트계의 평판 지수와 순위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는요. 65개월 동안 연속으로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너무 넘사벽이에요. 뭐 어찌 본다면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정점에 있고 트로트 가수들의 어떤 꿈인 거죠. 지금 시대에 나훈아님이 임영웅이란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수년 전부터 임영웅 가수 팬이었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팬심을 내려놓고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도 우리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이 얼마나 막강하냐,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3월달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3월달에는요 임영웅 가수를 1등으로 시작해서 미스터트롯의 멤버들 김용빈, 이찬원, 미스터트롯의 이소나, 허찬미, 현역가왕의 차지연, 홍지훈, 뭐 안성훈, 박서진, 송가인, 장윤정, 박지연, 이수연, 솔지, 영탁, 강진 쭉쭉쭉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미스터트롯 또는 현역가왕 출신의 멤버들이 30위까지 꽉 채웠습니다. 아닌 사람이 태진아님, 뭐 남진님, 그리고 뭐 진성님 이 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4월 달에도 임영웅 가수가 1등이고요. 이찬원, 김용빈, 송가인, 박지연 역시나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꽉 채우고 있고 불타는 트롯맨의 손태진 씨가 또 활약을 했으며 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멤버들 쭉 나오다가 홍진영, 나훈아 이런 이제 레전드 선배들의 이름이 보인 임영웅, 성리씨 위에 있는 멤버들은요 마스터단급입니다. 전부 다. 그런 엄청난 경력과 성적을 갖고 있는 가수들만이 성리씨 위에 있습니다. 성리씨는요 정말 긴 오디션을 겪으며 긴 시간 동안 무명을 해오다가 드디어 1등을 차지했는데 벌써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한별 씨와 이론애 씨예요. 장한별 씨는 3등을 차지했음에도 11위권 안에 들어왔고 이론애 씨 같은 경우는 13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론애 씨가 이제 뭐 서른도님의 노래를 받아서 곡을 내기도 했지만 이 성리, 장한별 두 사람과 비교한다면 경력상으로는 더 일반인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13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평판 지수예요. 굉장히 근소차입니다. 근소차. 이론애 씨가 125만 지수, 장한별 씨가 거의 140만, 성리 씨가 141만인데 1위를 차지한 임영웅 가수와 2위를 차지한 김용빈, 3위를 차지한 이찬원, 이 세 가수는 너무 넘사벽이고 그 밑에 있는 장윤정 씨부터 본다면 198만 지수입니다. 이게 성리 씨하고 이제 50만 차이예요. 심지어 영탁 씨까지 올라가면 30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명확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진님이 이룬혜 씨 밑에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성리 씨의 팬클럽 가입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등업은 쉬운데 가입이 어렵더라. 가입도 쉽습니다. 자, 네이버에 성리 씨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팬카페 누르시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딱 눌러서 들어가서 팬카페에 들어왔는데 카페 가입하기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부터 어렵다. 또는 내가 다음 아이디를 만드는 게 어렵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로그인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카페 들어오시면은 카페 가입하기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카카오 계정이 있거나 뭐 내가 전화번호를 했든 이메일을 했든 우리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가입하신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 여기에 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정 만드는 게 만약에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단부에 보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 딱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메일이 있거나 또는 새로 온 메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 등등이 있겠죠. 기존의 이메일 네이버 있으시다면 네이버 이메일 쓰셔도 되고 다음이 있다면 다음 쓰셔도 되고 뭐 우리 유튜브 하니까 구글 아이디를 가입하기 위한 구글 이메일이 있다면 그거 사용하시면 이메일이 있습니다 누르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뭐 그것도 없다. 난 새로운 메일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톡 계정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 딱 하신 다음에 맨 밑에 동의 버튼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카카오톡 계정 가입을 위해 핸드폰 인증을 해주세요 라는 글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010 땡땡땡땡땡땡땡 치고 인증 요청 딱 누르면 문자가 올 거예요. 그 번호를 입력하셔서 계속 다음 눌러가지고 그냥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아이디가 만들어지신 다음에 다시 성리 검색해서 팬카페 눌러가지고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하기 순서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치열했던 경연 비하인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특히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호주 치과대학에 진학했던 이력부터 말레이시아 대형 오디션 우승 경력까지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했지만 과거의 타이틀에 기대지 않은 채 오직 진정성 있는 무대로 경연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원섭섭하면서도 속이 후련하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마음이며 자신의 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항상 가져왔었다. 다른 장르였다면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트로트는 완전 새로운 도전이었다. 노래는 잘하는데 트로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음악이라는 큰 장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는 감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감정 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수라고 느낀다. 그저 내 감정과 진심이 무대를 통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포기할 고민까지 했었다라고 해요. 2011년도 밴드 레드애플로 데뷔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사랑을 받아왔지만 2015년도 솔로 가수로 출발을 하면서 이때 깊은 슬럼프와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오디션에 참가하여 우승자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한때는 음악을 아예 접어야 인간 승리 신화를 이끌어낸 장한별 씨임에도 불구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승자 성리 씨만이 아니라 2등을 한 하루 씨만이 아니라 3위를 차지한 장한별 씨에게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 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장한별 씨의 공식 팬카페 숫자가 엄청납니다. 12,000명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3등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성리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성리 씨라고 네이버에 이름을 딱 검색을 하면요.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팬카페가 가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왜 성리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왜 팬카페 논란이 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등을 차지한 장한별 씨가 12,000명의
팬카페 인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부터 12,000명이었던 게 아니고 국내 팬분들이 늘어난 숫자가 12,000명이라고 하네요. 어떤 분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초반부에는 1,000명 정도 됐는데 경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1등을 차지한 성리 씨는 팁을 해야 등업 신청을 해서 정회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정회원이 되어야 팬카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카페에 공식 팬카페에 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분 단위로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왜? 정식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회원이 되기 이전에 팬클럽 가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자, 네이버에 가서 성리라고 딱 검색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에 이건 다음에서 검색을 한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죠. 이걸 팬클럽의 한 분이 답답하셨는지 도움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네이버든 다음이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팬카페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봤을 때 성리 공식 팬카페라는 페이지가 딱 등장을